자, 이재명이가 기습 15일 만에 오늘 복귀를 해서 최고위원회를 주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사소한 일이라면서 당무에 복귀하는 변을 말했어요. 칼로 죽이려고 해도 나는 결코 죽지 않아. 윤 정권은 심판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또 웃긴 것은 이번 선거는 정권 중간 평가다. 권력 심판을 하겠다.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했어요. 지금 조응천이라고 있죠. 여권에 있다가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또 민주당의 이재명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얼마 전에 탈당한 3인방 미래대연합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입니다. 이 조응천 의원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적어도 조응천 부분에 하나 인정할 것은 이쪽 저쪽이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용기는 있다라는 것을 조응천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매사를 그 사람을 한 측면을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죠. 자, 민주당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떤지 말 좀 해라. 자, 이렇게 하니까 국회의원은 개별적 헌법기관인데 강제 담론이 일상화되어 있다. 의원은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한다라는 게 그게 법이다. 그런데 당은 당론을 강요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금태섭이처럼 가차없이 징계한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뚜렷하게 기준에 따라 책임지고 결정해야 된다. 그러나 현실은 강성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박수 부대를 동원해 대표 입맛에 맞는 현안을 밀어붙이고 원내대표도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다가 방망이 치면 당론이 되어버리는 거다. 한마디로 웃기는 헌법기관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의 의사결정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안건이 올라오면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이재명이 얼굴을 쳐다본다. 대표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자, 그러면 대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다. 저한테 위임하시죠라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한다. 결국 대표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 출입기자들이 최고위원들 중 그나마 자기 목소리를 내는 비명계 송갑석 위원 발언만 컴퓨터에 받아치고 나머지 다른 위원들 발언은 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개딸들이 지역구마다 누구는 친명, 누구는 반명이라고 사진까지 들어간 표를 만들고 친명 후보 밀라고 외치고 있다. 이어 새날 같은 친명 유튜버가 친명 후보들을 초청해 이 사람 찍어야 된다고 강조한다. 권리당원들은 전통 언론은 안 보고 이런 유튜브만 보면서 확정 편향을 다진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제왕적 대표가 문제인가? 이재명이는 대선 100서도 지방선거 100서도 내지 않았다. 두 선거 다 지고서도 말이다. 이것부터 문제다. 나는 그가 2022년 6월 인천 계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할 때 극력 반대했다. 역대 대선 후보 중 이렇게 빨리 정치권에 복귀한 자가 없었다. 92년 대선에 진 후 영국으로 떠나 장기 체류한 김대중처럼 대선 패배자들은 대선 직후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데 대선 패배 석 달도 안 돼 안전한 지역구를 찾아 원래 있던 의원을 서울시장 출마 빌미로 빼낸 뒤 출마했다. 성남시장을 지냈고 분당에서 살아온 사람이 돌연 인천에 출마하니 내 기준으로 설명을 못하겠더라. 그러니 당의 유력 주자가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텃밭에 출마했다는 비난이 확산하지 않나. 악재 중에 악재였다. 당시 이 대표 측은 나에게 유세 지원 와달라 했지만 안 갔다. 이어 8월 말 치러진 전당대회도 이 대표는 이중에 방탄막을 치느냐 나가지 말라는 만류를 부리치고 꼿꼿하게 출마하더라. 당시 당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가 막혀 다 해먹으라고 혀를 찼다. 그런데 이 대표 득표율이 호남에서 거의 최하위였다. 결국 개딸만 결집해 이재명이 뽑아준 거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팬덤 정치의 효용을 10분 맛본 것이다.
이후 이재명이가 검찰의 수사를 받아 궁지에 몰릴 때마다 개딸들이 결집에 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맹공했다. 그 결과 이재명 옆에 붙어 주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급증했다. 시진핑 옆에 앉은 후진타오가 많이 보는 앞에서 끌려나가는 중국 공산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4년 전에 입당할 때 민주당에 대한 생각은 어땠나? 그때는 오해한 게 보수 정당보다 훨씬 리버럴 줄로 생각했다. 전혀 그렇지 않더라. 당 지도부에서 오다 때리면 개딸들이 일어나고 김어준이 방송에서 떠들고 의총에서 분위기 몰아가고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을 만드는 식이더라. 당론 거부하면 해당 행위자 만든다. 최근에는 박수부대까지 등장했다. 민주당은 지몬미 콤플렉스가 음존한다. 문재인 지몬미, 조국 지몬미, 이제는 이재명 지몬미다. 개딸들에게 이런 지몬미는 절박합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돼. 검찰 입안에 던져주면 죽어. 그런 생각이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의식은 지몬미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 의원 입에서, 탈당한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골 때리는 거는 이재명의 측근 2인방 중에 하나인 김용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대선 선대위, 그러니까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 김용과 관련된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위정을 교사했다라고 해서 어젯밤에 지금 구속영장이 2명 발부됐습니다. 두 사람은 김용의 금품 수수 사실을 감추려고 지난해 4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김용 관련 알리바이 허위 증언을 부탁한 위정교사 혐의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박 씨는 이홍우 씨, 김용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이 씨가 조작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위조 증거 사용 혐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지난해 5월 4일 김용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박 씨와 서 씨가 부탁한 대로 위정을 했어요. 뭐라고 위정을 했냐? 지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수원에 있던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신모 경기도 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용을 만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거죠. 자, 당일은 김용이 유동규에게 1억을 받았다고 검찰이 특정한 날이에요. 또 이 씨는 허위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원에 낸 일정표에 법정 증언을 불과 앞둔 이틀 전 5월 2일에 입력한 것으로 되는 가짜 증거를 갖다가 제출했어요. 자, 오죽하면 법원이 김용을 위해서 가짜 알리바이를 갖다가 종용한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찬다.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이렇게 장난치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민주정당인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자, 권익위는 이재명이 헬기 특혜 의혹을 갖다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걸로 보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
거지박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